연말되면 절세상품 가입해야겠다. 평소에 해야죠. 그 평소에 좀 네. 미리미리 준비해두면 네. 좋겠죠. 너무 어려워요. 아 진짜 먹고 살 게 이러면 없어. 못 먹고 살아요. 다 주고 있지. 영원이면 못 먹고 살지. 그럼 세무사님 우리는 영원하다. 이러면. 국내 ETF 시장 규모가 68조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한국거래소가 10월 말 기준 발표한 ETF 통계 자료를 보면요. 국내 ETF 시장의 순자산 총액이 68조 817억 원으로 집계가 됐다고 하는데요. 올해 들어서만 16조 원이 유입이 됐습니다. 어마어마한데요. ETF 시장이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ETF 운용사들이 굉장히 다양한 상품들을 많이 내놓고 있죠. 그런데 ETF 이 종목을 선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해서 오늘 NH투자증권 황혜린 세무사님 다시 한번 또 모셔봤습니다. 세무사님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투자증권 황혜린 세무사입니다. 날씨가 좀 쌀쌀해졌죠? 네, 그래도 오늘은 좀 따뜻해진 것 같아요. 히터 틀어놔서 그래요. 정답. 지난주에 이제 앞서서 네, ISA랑 IRP 네. 한번 좀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은 ETF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하는데 요즘 굉장히 ETF 종목이 많이 네. 있잖아요. 네. 거의 뭐 HTS에서만 놓고 봐도 종목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정말 많이 늘어났어요. 예. 네. 근데 대부분이 보면 종목으로만 이제 접근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종목보다 더 중요한 접근 방법이 있다고 해서 네. 이제 말씀을 들어보려고요. 지금까지 ETF 종목 선정에 대한 영상은 말씀하신 대로 되게 많았는데요. 네네. 그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어떤 계좌를 선택해서 거래를 시작하느냐가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종목이 아니라 계좌별 접근이 네. 일종의 네. 이게 우리 황인혜 세무사님을 모셨을 때는 힌트가 뭐냐? 대부분 이제 이 세금과 세금. 관련된 네. 거잖아요. 그럼 결국 이제 ETF 얘기하는 것도 보면 네. ETF 거래할 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는 ETF를 거래하는 것도 세제 혜택이 있는 계좌에서 가능하시고 이게 대표적으로 중개형 ISA가 있고 그다음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IRP와 연금저축 펀드 이렇게 세 가지의 세제 혜택 계좌에서 ETF 거래가 모두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예,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좌라고 해서 이게 다 같은 계좌가 아닌 것 같아요. 이 부자들이 보통 보면 이제 절세 혜택이 네. 많은 만큼 이렇게 수익이 나는 게 이제 맞는 말인데 세제 혜택이 있는 이 세 계좌에 대해서 일단 소개부터 좀 한번 해주세요. 네, 이전 컨텐츠에서 IRP와 중개형 IS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네네. 이번에는 핵심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네. 가입 자격은 중개형 ISA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연금저축 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IRP는 퇴직급여 수령자, 그다음에 재직 근로자,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분이 가입이 가능하세요. 세제 혜택은 납입 단계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형 ISA는 납입하는 그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아니지만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에는 추가 300만 원 한도가 이제 세액공제 적용이 되시고요. 연금저축 펀드와 IRP는 납입 금액의 일정 부분을 이제 7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운용 단계에서는 과세 이연, 즉 운용 기간 중에는 세금 없이 이익 부분이 전부 재투자되는 효과가 있고요. 네네네. 예, 그리고 인출 단계에서는 중개형 ISA는 200만 원까지 비과세, 그다음에 초과분이 9.9% 분리과세 이렇게 세제 혜택이 들어가고 연금저축 펀드와 IRP는 연령에 따라 연금소득 3.3에서 5.5%의 저율 과세가 들어갑니다. 이 세 계좌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전 시간에 자세히 얘기를 나눴었으니까 한번 보시는 분들은 전 영상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정말 자세히 좋을 것 같아요. 설명드렸거든요. 네. 요약을 너무 잘해주셨는데 그럼 지난번 영상이 필요 없었나? 아니요. 결국은 어떤 계좌가 나하고 맞는지 네. 그리고 또 세제 혜택이 있는 계좌에서 거래를 하면 그만큼 효과를 볼 수 있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IRP 가입이 불가하니까 네. 연금저축펀드나 중개형 ISA 네. 선택지가 이렇게 좁혀질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납입 단계에서의 세제 혜택인 세액공제 부분에서 비교를 했을 때 네. 소득이 없는 경우 IRP는 가입할 수 없고 소득이 없다는 거는 세금이 이제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납부할 세금에서 일부를 공제해주는 세액공제가 필요가 없습니다. 네. 따라서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 펀드보다는 중개형 ISA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있는
있는 직장인이나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사실 비과세는 좋은 혜택이니까 네. 중개형 ISA는 필수로 가져가셔야 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소득이 있다는 건 내야 할 세금이 있다는 거니까 내야 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세액 공제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금저축펀드와 IRP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연금 관리를 하나의 계좌에서 관리하는 게 좀 편하다, 그걸 선호한다 라고 한다면 700만 원을 한꺼번에 납입하고 한꺼번에 공제 받을 수 있는 IRP가 적합합니다. 그런데 하나 고려하셔야 할 점은 IRP는 중도 인출이 좀 어렵습니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등 정해진 중도 인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중도 인출이 되기 때문에 이 사유에 해당한다면 사실 인출 부분은 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세무사님을 또 모셨으니까 세금 얘기를 좀 더 이어가 볼게요. ETF 이게 매매에서 얻은 매매 차익 있잖아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죠. 네, 먼저 ETF는 세금이 발생하는 ETF도 있고 발생하지 않는 ETF도 있습니다. 국내 주식형 ETF는 비과세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이외에 기타 ETF는 배당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주식형 ETF는 대표적으로 우리 코덱스 200, 타이거, 코스타 150 같은 지수형, 그다음에 타이거 2차 정지, 코덱스 자동차, 은행 등의 업종이나 테마형 ETF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ETF는 코덱스 레버리지, 코덱스, 코스타 150 선물 인버스와 같은 파생형 ETF, 그다음에 타이거 금은 선물, 그다음에 WTI 원유 선물과 같은 원자재형 ETF, 그다음에 타이거 미국 나스닥, 타이거 미국 S&P 등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해외형 ETF 등이 있습니다. 야, 이건 죽어다께도 상품 다 못 외우겠네. 그렇죠. 이거 너무 이름이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ETF 네. 중에는 이 국내 시장에 상장돼서 거래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네. 뭐 타이거 나스닥 100 네.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인데 해외 시장에서 직접 거래하는 ETF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거기에 보면은 QQQ 써있기도 하고 SPY 이런 해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ETF도 배당소득으로 이렇게 과세가 되나요? 네, 일단 해외 주식 잘 모르는 저도 QQQ, 뭐 TQQQ, SPY 이런 티커는 참 많이 들어봐서 익숙하기는 한데 네. 이렇게 해외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ETF는 배당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고 양도소득.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 상장 ETF는 세제혜택 계좌에서 거래가 가능하지만 네. 이런 해외 상장 ETF는 세제혜택 계좌에서 거래가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해외에 직접 상장된 ETF는 거래가 불가하지만 국내 상장된 ETF가 해외 시장에 투자하는 정말 다양한 종목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거래하시면 돼서 너무 아쉬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내가 원하는 ETF를 네. 잘 골라서 이제 투자하면 네. 되는 문제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 국내 상장 ETF를 일반 계좌에서 이렇게 투자하는 거하고 또 세제 혜택 계좌에서 이렇게 투자하는 거하고 세금 면에서 보면 어떤 좀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는 ETF가 비과세되는 주식형 ETF라면 ETF 매매 차익에 대한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기타 ETF라면 배당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배당소득은 15.4%의 원천 징수 후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을 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여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근데 중개형 IS 계좌와 IRP 연금저축펀드는 운용기간 동안에는 과세이연의 혜택이 있으니 운용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이 전부 재투자되는 효과가 있고요. 운용기간 동안 이연된 세금은 인출 시에 한꺼번에 과세가 되는데 중개형 IS의 경우 이제 ETF 투자로 발생하는 배당소득과 다른 금융소득을 합산해서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입니다. 분리과세가 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네네. 종합소득세 신고를 고민할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IRP와 연금저축펀드에서는 ETF를 비롯한 금융상품의 운용수익에 대해서 이자나 배당소득이 아니라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 연금의 수령 시 기타 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일반 계좌에서는 15.4%의 세금이 이제 부담되는 여기 다시 한번 할게요. 정리. 멘탈은 또 붕괴 그대로 내면 여기가 문제가 될 것 같았어. 정리해보면 일반 계좌에서는 15.4%의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기본이나 IS 계좌에서는 비과세도 적용을 받고 그 이후엔 9.9%의 저율로 세금을 부담합니다. IRP나 연금저축펀드에서는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으로 3.3에서 5.5%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기타
기타 ETF는 세제 혜택이 있는 계좌에서 우선적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세금 면에서 유리합니다. 근데 1,000만 원 이익 발생하면 154만 원, 그 200만 원까지 비과세. 멈춰! 800만 원에 대해서 9.9%. 이러면 또 고객님. 아니야. 저희는 세무사님뿐만 아니라 이렇게 세무사님들 주변에서 보면 확실히 숫자를 다루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이게 세무사들이 직업병처럼 그죠? 약간 숫자를 보면서 생각을 하니까 근데 직업병은 다 있지만 저도 이 직업병이 애들이 그 편지 아빠 생일이라고 편지 써주면 잠깐만 띄어쓰기 못. 맞춤법 애들이 다음부터 안 주더라고요. 아니 이게 계속 지금 숫자의 향연이에요 지금. 맞아요. 숫자에만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용을 잘 심취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이거 이제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네. 했었던 건데 여기도 이제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2023년부터 우리가 이제 금융투자소득이 이제 시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ETF의 과세 방법도 좀 달라질 것 같은데. 네. 예. 금융투자 소득으로 과세가 시작되는 2023년도부터는 현재 비과세되고 있는 국내 주식형 ETF가 전면 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상품 그룹별로 기본 공제가 적용될 예정인데요. 예, 국내 공모 주식형 펀드로 구분되는 주식형 ETF는 5천만 원 기본 공제 그룹으로 분류가 되며 그 외 기타 ETF는 250만 원 기본 공제 그룹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원천징수 세율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배당 소득은 원천징수 세율이 15.4%지만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22%입니다. 아, 숫자 단위를 보면은 진짜 세제 혜택을 상당히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네. 그렇다면은 ETF를 우리가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는 거하고 또 세제 혜택 계좌에서 투자하는 것도 앞서 설명을 해주셨지만은 또 그것도 달라지는 내용 부분이 좀 있나요? 네, 2023년 이후에는 일반 계좌에서 ETF를 투자한다면 금융투자 소득으로 원천징수 세율 22%가 적용되며 전체 금융투자 소득의 크기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22%에서 27.5%의 세금을 냅니다. ISA 계좌에서는 국내 주식형 펀드는 한도 없는 비과세를 적용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국내 주식형 ETF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연금 계좌는 사실 이제 금융투자 소득으로 바뀐다고 해서 이 과세 방법이 크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즉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연금 수령하는 경우 3.3에서 5.5%의 세율이 적용되니까 이게 비과세보다는 강력한 혜택은 아니지만 분리과세인 9.9%보다는 낮은 세율이거든요. 그래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또 해보자면은 2023년 이후에는 주식형 ETF의 경우 중개형 IS에서 거래하시는 것이 유리하시고 그다음에 기타 ETF의 경우 연금 수령한다는 가정하에 연금 계좌에서 운용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연금 계좌에서 연금 수령하려면 55세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게 조금 너무 기다리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중개형 IS에서 운영하면서 분리과세 혜택을 받아가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계좌마다 다 이렇게 세제 혜택을 받긴 하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죠? 그걸 이제 적절히 활용해서 얼마나 내가 좋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따져보는 게 이제 오늘의 포인트인데 네. 예, 그거 이제 ETF 거래 시에도 동일하게 이제 적용되는 부분들이고요. 세금 말고 네. 우리 ETF 거래할 때도 이 발생하는 수수료가 있습니까? 일단 ETF 거래 시에 증권거래세는 발생하지 않고 있고요. 네네. 그 밖에 거래 비용으로 매매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네. 그런데 현재 NH투자증권 나무에서는 중개형 IS에서 발생하는 매매 수수료에 대해서 1년간 또 완전 영원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으며 1년이 지난 이후에도 평생 우대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IRP의 경우에도 ETF 매매 수수료는 또 무료입니다. 네. 그래서 ETF나 중개형 ISA를 활용을 해서 거래를 하면서 수수료도 아끼고 세제 혜택도 누리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연스럽게 공부하시네. 아니 제가 저번에는 좀 자연스럽네요. 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따로 이 얘기는 안 했잖아요. 갑자기 왜 이벤트로 넘어갔어요? 정말 잘하시네요. 우리가 ISA, IRP 이제 알아봤고 오늘은 이제 ETF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알아봤는데 네. 꼭 연말에만 이런 거를 관심 갖고 하기보다는 평소에 해야죠. 그 평소에 좀 미리미리 준비해두면 네. 좋겠죠, 또. 뭐 중개형 ISA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계좌를 만들어 놓으면 3년 네. 동안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내가 올해 가입을 하고 납입을 못해도 내년에 2월에서 납입이 가능하니까 일단 만들면 내년 연말에는 또 이 고민을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미 그렇죠. 있으니까 예. 예, 이제 활용만 잘 해주시면 되실 것 그렇죠. 같습니다. 꼭 우리가 이제 번개불에 콩국수 딱 닥치면 이제 연말 되면은 당연히 따르는 게 연말 되면 절세 상품 가입해야겠다. 이런 이제
요직으로 가는데 그러실 필요 없이 언제 좋은 계좌들이고 좋은 또 상품들이기 때문에 한 번씩 가입을 하셔가지고 미리미리 철새를 챙겨두시면 연말 바쁠 때 굳이 신경을 쓰지 네, 않으셔도 맞습니다. 됩니다. 예, 사무장님 뭐 도움 많이 주셔서 고맙고요. 네. 예, 연말 아니더라도 종종 네. 나오셨고 좀 불러주시면 언제든 준비해서 나오겠습니다. 내년 연말에 볼까요? 왠지 그럴 것 같은 느낌이. 조만간 또 만나기로 하고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